이번 유로 대회에서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는 네덜란드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네덜란드 축구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실패를 한국 대표팀은 참고해야만 하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렌지 군단으로 불리는 네덜란드는 이번 유로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오스트리아에게 2대3으로 패하면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조 3위로 추락하며 네덜란드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성공적인 성적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실패를 참고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한국 대표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대표팀에 대한 히딩크 감독의 진심 어린 조언은 외신들을 통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유로 대회를 통해 영국 현지 축구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레전드 공격수이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잉글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답답한 경기력을 비판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그동안 얼마나 과대평가를 받았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자랑했던 해리 케인은 이번 유로 대회에서 경기에는 출전했지만 그동안 손흥민의 존재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고 당시만 해도 해리 케인의 활약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리 케인은 이번 유로 대회에서 손흥민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느린 공격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의 소속 선수와 아스널과 리버풀의 소속 선수가 우리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속하고 있지만 그들은 해리 케인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의 공격력을 살릴 수 있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급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찾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마이클 오원은 이같이 평가해 주었고 맨체스터 시티의 소속으로 잉글랜드에서 유로 대회를 뛰고 있는 카일 워커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손흥민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슬로베니아와의 조별 예선 최종전에서 조 1위를 자력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했고 득점이 필요했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각자의 실력을 믿고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것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토트넘에서는 물론이고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의 책임감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잉글랜드에는 간절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는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히딩크 감독은 이번 유로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실패와 한국 대표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유로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실패는 네덜란드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네덜란드의 실패를 예견했냐면 이 같은 상황은 한국 대표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유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이러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열정적인 축구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네덜란드 축구 팬들 역시 자국의 대표팀에 대해 열정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축구협회의 수뇌부들은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만 기득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관심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네덜란드는 피파 랭킹 7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협회의 일 처리는 매우 느리며 수동적입니다. 이 같은 행정 처리는 오롯이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 역시 이 같은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선수들의 실력으로 월드컵 조별 예선을 통과했고 아시아 3차 예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2차 예선에서 5승 1무를 거둔 한국 대표팀은 피파 랭킹 22위를 기록하며 1번 포트에 포함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정식적인 감독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공입니다.
한국축구협회의 행정 처리를 되돌아본다면 지도력을 참고하지 않고 오직 이름값만 생각하며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협회의 판단을 다수의 한국 축구 팬들은 지적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클린스만을 경질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협회의 행정 처리의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에는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투명하고 올바른 판단이 아닌 협회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공론화되자 악화된 여론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외국인 감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소식은 돌고 돌아서 한국의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감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 축구 팬들이 외국 감독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협회의 말을 잘 듣고 협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감독을 한국 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화된 판단을 감독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는 한국의 축구 팬들의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감독이든 외국 감독이든 협회의 변화가 없다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한국 대표팀이 거두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비롯해서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 대회에서 좋은 멤버를 보유했음에도 네덜란드가 실패한 것을 한국 대표팀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네덜란드와 한국 대표팀은 원활한 협회의 변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잉글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은 최악이라고 생각해. 다수의 축구 분석가들이 무엇 때문에 손흥민이 잉글랜드에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해리 케인은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조력자가 없으면 그저 단순한 공격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해. 빅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유로 대회만이라도 손흥민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속되었으면 좋겠어. 히딩크의 말을 참고해 볼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 네덜란드가 무엇 때문에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속해 있는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어느 곳이나 협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일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